안녕하세요. 책 덕후 슈미입니다. 오늘 또 한 권 책 이품 독서 하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품 독서는 책 속에 좋은 문장 낭독하는 거지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디갈현열과 김도윤이 지은 최후의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관악구 독서 모임 독공 8월달 선정 도서예요. 그래서 보통 미리 올리기도 하고 또 미션으로 이제 인증하기 위해서 모임 후에 올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미리 올려볼까 해요. 자, 우선은 하드커버로 아주 단단하게 생긴 책입니다. 이 책은 우선 여기 책 띠지가 좀 많이 구겨져서 오긴 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등에게는 있고 2등에는 없는 것. 독한 몰입법이라고 해서 확실히 좀 띠지가 시선을 막 끌죠.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볼까 해요. 우선 눈에 들어오는 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초집중력 탐구라는 부제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치면 저희가 또 자주 쓰고 안내해 드렸던 리딩 카드가 들어있지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한 건 알라딘을 통해서 8월 1일 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기간은 요번에 좀 천천히 좀 읽어보았어요. 짬짬이 읽느라고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읽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악구 독서 모임 독공 4차 선정 도서입니다. 최고의 문장은 뭐 워낙 많은데 이 중에서 하나 고른 것은 슬럼프란 당신의 삶이 치렀다는 증거이다. 슬럼프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본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이 책에서도 몰입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긍정적인 멘트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으로 너무나 좋은 책이고 무엇보다 쉽게 읽히는 장점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추천해 드립니다. 책에서 적용할 점 싱크와이즈로 정리 배포한다. 지금 정리는 되어 있고 출력해서 독서 모임에서 공유하면 되고요. 북라이팅 필사도 했습니다. 좀 출연하느라고 발제 필사를 하는 바람에 앞뒤로 한 장 정도 분량이 나왔고 유튜브에 소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미션 적용할 점 남아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독서가들은 어느 정도 몰입이 들어가는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몰입하면 떠오르는 작가도 몇 분 생각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몰입의 의미를 좀 다르게 보는 글이 있어서 눈길을 끌더라고요. 한번 이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는 말에는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무감이나 강압이 깔려 있다. 주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다. 몰입이라는 단어에 이런 의무형 표현이 과연 어울릴까? 몰입이라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 단어를 이렇게 주체가 수동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지? 저 이 문장 딱 보면서 이 책은 이 문장에 달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몰입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런 기본적인 프롤로그에 몰입의 의미를 담아두고 저자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우선은 목차를 먼저 보시면 아시겠는데 프롤로그도 상당히 깁니다. 우선은 목차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완벽한 몰입이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최후의 순간 마지막까지 나에게만 몰두해야 최고의 성취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 책의 제목이 완성되었다. 이 책이 부디 오늘도 치열하게 타인과 자신과 다투며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기를, 세계 정상에 서기 위해 오늘도 뜨겁게 달리는 모든 선수들에게 자부심이 되길 바란다. 정말 프롤로그에 맞는 글이라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프롤로그가 상당히 깁니다. 길기는 하지만 상당히 책이 술술술 읽기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문장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5장 해서 상당히 운동선수들의 사례가 많이 담겨 있어요. 아까 프롤로그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계올림픽 28개 종목, 동계올림픽 15개 종목, 총 43개 종목 중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19개 종목에서 116명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2개의 종목, 33명의 금메달리스트, 3명의 코치 및 감독 총 36명을 만났다. 그 만난 사람들에게서 성공 노하우를 또 뽑아내고 그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몰입할 수 있었던 근원은 무엇인가를 이제 탐구해서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에 우선 이 책이 믿을 만한 책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사례가 풍부하겠다는 가장 큰 장점이지요. 그리고 상당히 36명이나 만난 거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상당히 쉽게 풀어낸 것도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목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3페이지 보면 목표를 인지하지 못한 뇌는 행동을 구상하지 못한다. 뇌의 구상이 없다는 것은 목표나 목적 없이 하는 행위가 그저 단순한 육체 노동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넘어가면 목표의 종류를 최종 목표와 도구 목표 두 가지로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한데 요거를 이제 제가 또 싱크와이즈로 정리해서 이제 좀 가동력을 높여봤는데요. 목표를 상당히 좀 세분하게 나누어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몰입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바로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라는 도면을 마음이란 도구로 설계하지 마라. 좀 더 세분화하고 현실 가능성 있게 잘 나누어서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몰입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목표와 목표 사이를 촘촘히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 기대지 말고 보이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이게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일들이 있겠지만 공부에 가장 많이 좀 접목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긴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몰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책을 꼭 공부는 그 과목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책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어내는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후배님들에게 이 문장을 보여드렸어요. 나에게 집중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라면 무엇이 되었든 과감하게 다 버려라. 남들이 말했을 때 독종이거나 쟤는 좀 나빠라고 부정적인 말을 듣더라도 나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사례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요즘은 조금 이기적인 자아에 대한 글도 많이 책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몰입해서 나만의 목표를 이루고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86페이지에 또라이 기질이나 특이함은 일종의 독함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목표한 것에 끝까지 도달하려는 강한 의지이다. 쟤 또라이야. 쟤 정말 독특해. 어머, 쟤는 왜 이렇게 독종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고자 책을 읽고 있는데 역시나 그거는 쉽지 않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여기 슬럼프란 당신의 삶이 치열했던 증거다라는 요 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슬럼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말 무엇인가 몰입해서 도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슬럼프가 아닌가라는 좀 고정관념을 깨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줄도 많이 그으면서 읽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제일 먼저 이 부분 한번 이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고요. 슬럼프란 반갑지 않는 손님이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한 번 더 성장하기 위해 잠시 도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몰입하다가
도저히 몰입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그랬듯 그저 받아들이고 비워내며 쉬라고 말이다. 부진을 증오하지 말자.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다. 부진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애써 다른 노력도 하지 말자. 그저 잠시 거기에 눈을 돌리는 여유를 가져보자. 새로운 것들을 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는 사이 슬럼프는 언제 왔냐는 듯 당신 곁을 떠날 것이다. 부진과 슬럼프는 분명 반갑지 않는 손님이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한 번 더 성장하기 위해 잠시 도약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 슬럼프를 극복한다는 것은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잡는 것이다. 위기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증거이다. 슬럼프를 만약에 겪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꼭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 그 원동력으로 다시 무엇인가를 새로운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슬럼프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색다른 또 변신이 또 기대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장의 자기의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장에 있는 오진혁 선수의 예를 한번 읽어볼까 해요. 오진혁 선수 역시 단점보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선수에게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장점으로 단점을 덮으라고 했죠. 또 뒷장으로 넘기면 선수들이 강조하는 것은 장점을 강화한다면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역량이 클 때는 상대와 거리를 더 둘 수 있고 경쟁자보다 더 뒤처졌다면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었을 때 그 강점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가 된다. 장점이 강점을 주장하는 선수들을 무기로 비유하자면 마치 창과 같은데 그들은 전쟁에서 창에 찔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찌를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반면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수들은 역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장점은 이미 그 자체로 강점이기에 더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약점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상대에게 패배할 수 있는 요인이 노출되고 이는 승부의 세계에서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죠. 장점은 또 장점 그대로 놔두고 약점을 장점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후의 몰입의 가장 큰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품 독서를 주로 하는데 사실 문장은 좋은 문장이 되게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이 책이 저는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너무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들은 책을 읽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우리나라 저자가 썼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사례이기 때문에 훨씬 와닿고요.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세대라면 그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땄던 올림픽 장면을 본 세대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어린 세대 말고 제 생각에는 30대 이상의 만약에 성인들이 읽기에는 괜찮지 않은 책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상당히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3명 심층 인터뷰를 기초로 자기계발서로 쓴 책입니다. 내가 너무 지치고 나란 존재 무엇이고 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시점에 있는 독서가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술술 읽히고 좀 생각보다 적용할 것도 상당히 많은 책이기 때문에 독서 모임에서 읽고 서로 실천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책터코 쇼미의 이품 독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